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 실력이 도대체 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진 실력이 늘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일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열심히 찍지 않는데 절대 사진 실력은 향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습관처럼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겁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무겁고 거추장스럽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라도 꺼내서 촬영을 자주 해봐야 할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 사진 실력이 향상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굉장히 욕심을 내서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를 사서 렌즈도 구입을 하고 막 풀세트로 장비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촬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말에 찍어야지. 근데 주말에 비가 오네? 그럼 다음에 또 찍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 촬영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카메라만 사놓고 장롱 속에 처박혀 있고 내 사진 실력은 계속 제자리걸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주 고가의 카메라, 라이카나 핫셀이나 그런 아주 고가의 카메라를 장만한 후에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워서. 스크래치가 나거나 조금 험하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고이 모셔놓고 그냥 보고만 있고 닦고만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카메라는 도구이지 어떤 부의 축적수단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카메라를 써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카메라를 사는 것이지 그 카메라를 보관해 놓고 구경만 한다면 물론 그것도 이제 취미이신 분들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사진을 잘 찍기를 원한다면은 결국 그렇게 해서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찔리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카메라를 험하게 쓰는 편이에요. 직업적으로 매일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험하게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편인데 중고 가격 때문에 굉장히 아껴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써서 그 뽕을 뽑는다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아끼지 말고 열심히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항상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되고 늘 어딜 가거나 내 옷처럼 항상 나와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조금 반성을 하는 게 어깨를 좀 다친 이후로 무거운 카메라를 잘 안 갖고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 사진 실력이 정체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술을 한잔 했다든지 아니면은 좀 감성적이 됐다든지 그럴 때 바라보는 세상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카메라를 바로 꺼내서 내 생각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는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가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SLR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 그런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는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아쉬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반성을 하고 좀 내가 어깨가 아프더라도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된다면 본인의 실력이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다면 내가 카메라를 얼마만큼 늘 가지고 다니는지를 체크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카메라는 도구일 뿐이니까 아끼고 닦고 조이고 물론 좋은 상태로 촬영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저렴한 카메라라 할지라도 그거를 자주 사용해서 많이 찍어보는 것만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사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촬영을 해서 사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촬영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무엇을 찍을 것인지 그러니까 정확히 주제를 정해놓고 촬영하지 않고 그냥
소재만 촬영을 하는 것이죠. 요즘 굉장히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가 발달하면서 소재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재주의 사진도 나쁜 사진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내 실력을 향상시키고 내 사진에 내 생각을 투영시키고자 한다면은 분명히 소재주의보다는 주제를 정해놓고 촬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막 셔터를 남발하기보다는 내가 찍는 카메라, 내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로 생각을 하시고 한 컷 한 컷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셔터를 눌러보시는 게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고 사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러신 분들 많이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그냥 자라락 연사로 찍고 막 대충 막 뭐 앵글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막 찍습니다. 이렇게 막 찍어서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라. 굉장히 많죠. 그냥 생각 없이 찍는 거죠. 내 생각을 갖고 한 컷을 찍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액정 속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 그래서 구도를 정확히 살펴보고 수평은 맞는지, 수직과 수평은 맞는지, 그리고 뭐가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정확히 살펴본 다음에 셔터를 눌러야 되는데 절대 바라보지 않고 막 찍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오래 바라보고 촬영을 하라고. 바라보는 연습이 잘 돼야지 사진 실력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그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막 찍어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셔터를 조금만 늦게 눌러보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조금 더 사진 실력이 조금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을 영어로 슈팅이라고도 하죠. 사진 찍는 거를 슈팅이라고 하는데 사냥하고 같은 원리예요. 야구 선수가 이렇게 공을 때렸을 때, 뭐 골프 선수가 이렇게 해서 스윙을 했을 때, 뭐 어떤 스포츠든 뭐 낚시를 할 때도 그렇죠. 뭐 손맛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진도 내가 원하는 샷을 정확히 촬영을 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장면이 딱 찍었을 때 정말 이거는 왔다. 감이 왔다. 잘 찍었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슈팅처럼 사냥해서 내가 맞췄다라는 순간처럼 찍으면서도 이거 사진은 괜찮은 사진일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한번 느껴보시면은 사진에 조금 더 흥미도 생기고 사진 실력이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바라봐 보면서 셔터를 한번 눌러보시는 그런 방법을 해보시면 사진 실력이 조금은 더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정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테이크 포토 앤 메이크 포토예요. 찍고 보정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완벽한 사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필름 시절에도 보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필름 시절에 무슨 보정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상 과정 자체가 보정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름마다 색감이 다 달랐었고요. 그렇죠? 흑백 사진도 뭐 노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전혀 달라졌고, 또 그리고 현상을 할 때 그 자체에서도 후작업으로 굉장히 색이나 여러 가지 효과들을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보정은 늘 따라오는 그런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찍고 보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본 사진과 보정 과정을 하면서 보정을 하면서 작가의 의도가 들어간 사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정할 때는 웬만하면 촬영한 당일날 보정을 해보세요. 최소한 내가 100장을 찍었다. 그럼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몇 컷은 내 이미지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사진만이라도 손을 대서 보정을 해보시는 게 사진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보정을 하라는 거는 그날 찍을 때 내 감성과 내 감정 그리고 내 생각들이 잊어먹기 전에 그대로 보정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담아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사진 실력이 늘어가고 사진에 이야기를 담는 그런 실력도 같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진은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굉장히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사진이 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담으려면 보정 과정도 분명히 동반돼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틀에 박힌 익숙해진 시선과 앵글을 좀 벗어나서 촬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촬영하다 보면 굉장히 길들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황금 분할, 황금 비율, 앵글, 시선 방향의 여백을 둬라. 이런 것들에 항상 우리는 고정관념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앵글과 똑같은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항상 똑같은 프레임, 똑같은 구도에 사로잡혀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은 그걸 좀 벗어나서 대상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사진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막 이상하게 괴랄스럽게 촬영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조금은 틀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똑같은 우리가 눈높이에서 바라봤던 항상 촬영을 했다 하면은 가끔은 로앵글로도 찍어보고 위에서 하이앵글로도 찍어보고 다양한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촬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절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줌렌즈만 까딱까딱하게 촬영해서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사진이 절대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발품을 팔고 계속 돌아다녀야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항상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타성에 젖어갈 때면은 카메라를 들고 일단 나가서 안 찍어봤던 것들 그리고 좀 다른 구도, 평소에 내가 접하지 못했던 것들 촬영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 번씩 돌아보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똑같은 앵글, 똑같은 구도, 똑같은 눈높이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스타일로 촬영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내 사진 말고 다른 사람의 사진들을 좀 많이 봐보라는 것이죠. 뭐 포토샵 이런 거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진, 다른 사람이 잘 찍은 사진들을 많이 바라봐 보시면은 은연중에 내가 그 사람의 사진들, 이 사람의 사진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진은 조금 더 질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사진 공부라는 게 이론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만은 좋은 사진을 많이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진을 많이 보세요. 좋은 사진이란 어떤 선 구분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사진들을 많이 봐보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진 아닐까요?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그 사진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꼈다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 사진이 절대 좋은 사진은 아닌 것이죠. 많이 보고 그대로 흉내내서 찍어보는 것도 사진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 5가지를 좀 생각을 해두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내 사진이 정체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워지고 여름이 올 텐데 조금 더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니만큼 카메라를 들고 움직여 보시고 촬영들을 많이 해서 사진 실력을 향상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죠?